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은 물론 관광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데다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적은 곳이든 많은 곳이든 항상 마스크는 꼭 껴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제주를 여행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와 부모 등 관광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관광업계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관광객이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에도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오는 사람 모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30개 업종을 출입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들에게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던 제주도민 10명은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 밀접 접촉자 23명은 자가 격리 중이고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추가 발생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훈훈한 나눔의 손길도 이어져 왔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나눔의 온정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호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동료 자영업자 10여 명을 모아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150만 원가량을 모아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는데 나눔의 온정이 식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참여자를 모아 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장님들끼리 우리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다 같이 힘들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이제 이런 단발성으로 반짝하는 기부가 아닌 좀 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부 문화를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하에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모인 기부금은 6억 원. 하지만 지난달에는 1,200만 원으로 급감했고 이달 들어서는 지난주까지 한 푼의 기부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전달보다 500만 원가량 반짝 늘어난 것을 빼면 매달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기부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 진행했던 분들도 이제 1분기, 2분기까지는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지금 거의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장기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생활고가 여전하고 생활방역 완화 조치로 복지시설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기부금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지원금 재원은 고갈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에서 해고가 된다거나 이런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려했을 때 기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지원이 생계비 지원이라던가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요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 관광협회 등 도내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며
도의회 의견 청취와 카지노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는 다양한 어류와 산호들이 서식하고 있어 스쿠버 다이버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다이버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는데 다이버들이 햇빛을 피할 공간이나 세면시설 등의 편의시설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보목포구 무량장에 다이버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다이빙을 할 곳으로 가기 위해 운송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여름 땡볕을 피할 곳이 없다 보니 잠수복과 장비까지 갖춘 다이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슈트를 입고 또 장비를 메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늘이 앉으면 다이빙 나가기 전에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짜증 나시겠네? 이미 지금 많이 힘듭니다. 여름 휴가철인데다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갔던 다이버들까지 제주로 몰리고 있지만 편의시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잠수복도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동차 뒤나 공중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 다이빙 준비를 마치고 배를 타기 위해서 20-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조그만 파라솔 아래가 전부입니다. 그늘만 되어도 많이 열기가 식히니까 그늘막,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꼭지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짠물이 굉장히 끈적거리고 이렇게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수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었습니다. 문섬을 오가는 거점인 서귀포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간단히 몸을 씻을 수 있는 수도가 고작. 관련 업계에서는 다이버들에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아서라도 편의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이라도 받고서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아니면 쉴공간도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비용 지불하고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귀포를 국제적 다이빙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400억 원을 들여 수중 경관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 정작 몇 천만 원을 들이면 되는 편의시설 확충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구자읍 세화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9살 여자 어린이가 튜브에 타고 있다 바다로 떠밀려 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세화해변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바다에서 어린이를 구조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는데 최근 남풍에 의해 먼 바다로 밀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해수욕장이 아닌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제주시 용담과 사수, 한림 용운동과 도두 백포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던 52명을 적발해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위험한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는 제주도민이 늘면서 관광객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요트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요트협회와 요트동호회 소속 크루저 세일링 요트 10척과 화순리 어촌계 소속 어선 3척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을 출발해 용머리 해안과 송악산, 형제섬 등 제주 남서부의 해안 절경지를 돌아보는 항로에서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수경비대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8년 사망한 고 김동희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사가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최근 공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회사 측이 상급자의 폭언을 인정하고도 조사를 늦추고 화해를 종용해 우울증에 빠지게 했다며 지난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민들이 맡긴 미끼를 빼돌린 혐의로 전 한림 수협 직원 고모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수협 냉동 창고를 관리하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어민들이 맡긴 꼴뚜기 미끼 47상자
300여만 원 상당을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수협에서 해임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올레길과 빈터, 야산 등에 버려진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54군데에서 788톤의 폐기물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1,125톤, 올해 상반기에도 544톤의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고 이번에 발견된 폐기물을 수거하려면 2억 8,60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폐기물 투기 행위 298건을 적발해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의 대표적 음식거리로 꼽히는 아랑조울거리에 주차 공간이 늘어납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아랑조울거리에 공안지 무료 주차장 71면을 조성한 데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영 주차장도 내년에 3층 4단 139면으로 복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랑조울거리 인근 주차장은 현재의 575면에서 748면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시 젊을 자연휴양림의 주차료와 숙박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중형차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차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릅니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요금도 크기에 따라 4만 원에서 21만 4천 원까지 기존 요금보다 10%가량 오릅니다. 월파와 연안 침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해수면 상승으로 주택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김영과 보목, 성산, 수마포구를 대상으로 1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파재벽 등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도면 등 6개 지구에 1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제주도는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허용 어획량을 1,879톤으로 확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에 배분했습니다. 또한 소라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를 위해 총 허용 어획량 중 30%를 내수용으로 배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